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롬입니다. 네. 네, 오늘 2020년 12월인데요. 네. 아마 이게 효준님하고 촬영하는 올해의 마지막 동영상이 될 것 같아서 네네. 한번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예예. 올해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그리고 내년 2021년은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가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두 개 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뭐 이렇게 이직을 했고, 이직이 아니라 뭐 새로운 둥지를 좀 텄고 이사간 개념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 코로나가 워낙 타격이 또 심했으니까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죠. 네. 코로나가 네.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 네네. 올 한 해를 관통하는, 그것도 전 세계를 그렇죠. 좌지우지하는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효진님이나 저나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코로나를 제외하고 네네. 올 한 해 뭐 한국이어도 좋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네.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미 대선이 있었죠. 아주 큰 일이니까. 네. 미국 대선이 네. 11월에 있었죠.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 결과는 민주당의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인 트럼프가 낙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아마 제일 큰 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긴장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네. 그게 지금 세계 경제를 억누르는 침체를 만드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가장 큰 문제였죠. 사실. 그렇죠. 네. 미국 국내적으로는 사실 미국 국민들이 네네. 뭐 기대하는 변화들이 있을 건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미중 긴장 관계가 어떻게 풀릴 거냐. 네. 이거는 뒤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에 대한 변화가 이제 2021년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이런 가장 관통하는 큰 줄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는 일단은 백신들이 이제 허가를 받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곧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물론 접종의 효과가 지금 실험실에서 나온 것만큼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하는 거라서 예, 맞아요. 네.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역시 가장 큰 내년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딱히 생각나는 게 많이 있진 않은데 한번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네. 보면 네. 미국 대선처럼 선거가 중요하죠. 네. 그럼 우리도 올해 2020년에 선거가 있었죠. 총선이 있었죠. 편집했어. 나 진짜 까먹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걸 짚었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걸 제가 짚는 거니까. 네네네. 그 진짜 정신 없었네요. 아주 진짜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와. 네. 이게 상반기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4월 달이었죠. 네. 다급하게 사는 게 워낙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벌써 상반기도 이제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건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런 큰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를 관통하는 이슈는 지금 민주당이 네.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를 비롯해서 이순신 프로젝트에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개판을 쳐도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는 마음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크지 않나.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네. 내쫓은 대통령의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를 다시 지지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당의 면모,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사실 민주당과 관계없이 찍을 수 없는 당인 건 맞아요. 이제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과 민주당에서는 네네. 본인들이 못한다는 거를 아니다 우리 잘한다가 아니라 쟤네보단 낫지 않느냐 그렇다고 쟤네 찍을래? 이거 하나죠.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대안이 없음이 이게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올해 많이 다뤘고 아무래도 내년에도 계속될 뭐 공수처, 검찰개혁 이런 관련된 것들의 핵심은 사실 검찰개혁은 그전부터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 이 정권의 검찰개혁은 네네. 내 말을 안 듣는 검찰을 어떻게 내 말을 듣게 할까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조사를 하기 때문이죠. 비리에 대한 조사와 네네. 기소와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죠. 근데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지금 정권이 엄청난 비리 하고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존망이 걸린 일이 돼버렸어요. 이전에 이 전 정권들에서 계속 있었던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개혁하는 건데 지금 정권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어떤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요? 뭐 공직에 있다가 뭐 1년 반이 지나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거기에 본인들의 존망이 걸렸다라고 보는 거죠. 구린 데가 많은가 보네.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네. 물론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지금 이전에 국정농단을 통해서 정권이 바뀐 것처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죠. 네.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대안 없음, 이게 2020년에 제가 정치적인 이슈들을 통과하면서 느낀 가장 큰 거였어요. 대안이 없다. 이 정도면 네. 이제 일반 국민들도 공감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내년에는 좀 변하지 않을까. 뭐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얼마나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거니와.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대안 없음. 사실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였다고. 네, 맞아요. 저희가 찍었던 미국 대선 직전에 찍었던 동영상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돼버렸지만 바이든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만족할 수 없다, 실망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맥락이죠. 미국도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저 정도에서 멈췄다. 한국은 지금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들은 공수처법이 이제 진짜 본회의에 올라갔죠. 이런 것들로 검찰개혁이라는 홀로 명목으로 이제 자신들의 그냥 올인하는 것 같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 길밖에 없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올인의 가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1순위가 되어야 할 국민들, 네. 나라의 미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리, 본인들 자식들의 미래, 안타깝네요. 그런 것 같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한 나라의 정치가, 네. 정치인이라는 자리가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
국가적인 국민적인 이익 앞에 놓이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건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바꿔가면서 경험을 하는데도 계속 그 상태죠. 그러면 이제 물갈이밖에 없죠. 우리가 전동 킥보드 얘기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맞아요. 그렇게 온갖 더러운 짓에 올인을 해가지고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들의 결과물들이 어떤지를 보면 이게 우리가 2020으로 12월 말일 날 2020년이 끝나고 1월 1일부로 2021년이 시작되지만 이건 숫자하고 네.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의 결정한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2021년을 22년을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 2020년은 코로나를 제외하고라도 한국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몸이 힘들고 정치를 보면서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주 동감하고요. 내년은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더 열심히 또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빨리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하는 것도 네. 같이 우울하자가 아니죠. 네, 그럼요.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건 해결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 해결의 방향이 내 문제 해결하자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네. 좀 상식적인 정치 리더십을 가진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맞아요. 그런 적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정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희망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순신 프로젝트도 암울한 일이 아니라 네. 즐겁게 네. 우리가 희망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희망을 만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네. 희망만 하고 있으면 거기서 끝이죠. 하지만 작지만 작은 한 발이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걸로 봐요. 이게 그 첫 발이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첫 발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열정을 쏟아가면서 이렇게 아재돌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었던 네. 2020년을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고요. 2021년에 네. 더 희망차게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한 한 걸음을 2021년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발 그러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2020년 마무리 인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